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이 후보자들과 함께 선거방송 토론으로 꾸며집니다. 이 토론 방송은 부산 MBC 라디오 지방시대 부산을 통해서도 그대로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자들의 선정과 자리 배치, 진행 방식 등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서 정한 기준을 따랐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토론을 펼친 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마다 발언 시간이 TV 화면에 표시가 되고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유념하셔서 발언 시간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자리 배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부터입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용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한 수용구의 복덩이 강윤경입니다. 제 아버지는 택시 운전 기사셨습니다. 미광택시라고 수용구에 있습니다. 제가 미광택시를 방문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제가 변호사가 됐다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말씀드리면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십니다. 수용구의 복덩이라는 별명도 택시 기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는 돈 많은 집안의 후보자와 금수저 후보자와 택시기사의 딸,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 흑수저의 대결이라고들 많이 보십니다. 저 강윤경은 젊은 일꾼, 일 잘하는 일꾼, 옆집 딸, 그런 좋은 후보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수용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수용구 후보 전봉민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지고 있어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할 때입니다. 저는 수용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덕분에 삼선 시의원과 부장으로서 수용과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약속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도시와 수용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전봉민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생당 배준현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수영구의 진짜 전문 정치인 배준현이 나타났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수영 배준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부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정당 정치를 경험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진짜 전문 정치인입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양당 기득권들이 싸우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나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제3당이 필요합니다. 정책 경쟁할 수 있는 제3당, 공약 경쟁할 수 있는 제3당이 필요합니다. 기호 3번 배준현은 1, 2번이 싸울 때에 3번은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1, 2번이 싸울 때에 열심히 일하는 기호 3번 미스터 수영 배준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영구를 비롯한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 주십시오입니다. 답변은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부터 답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예,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 부산 경제는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은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용과 센텀을 하나로 잇는
우리 수영강 휴먼 브릿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휴먼 브릿지는 센텀의 경제와 우리 수영의 문화와 역사를 하나로 잇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한대로는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부산의 제2의 랜드마크로 탄생할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음으로써 빼어난 야경으로부터 누구나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수영의 가치를 좀 더 높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 팔도시장과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딜 사업이 한 2년 뒤쯤이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휴먼 브릿지와 연계를 해서 아마 막대한 경제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단계는 제가 앞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수영 관광 벨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망미동에 위치한 우리 비콘 그라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마 청년이 인사동 거리처럼 많이 왕래를 할 것이고 또 F1963 또 우리 가을리 해수욕장 우리 또 남천동까지 하나를 잇는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이 대동맥은 휴먼강 브릿지와 함께 를 해서 많은 우리 수영의 가치를 남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들이 판넬을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가 후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샷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판넬을 줌인한다거나 클로즈업을 못 시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셔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생당 배준현 후보의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이분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정확한 질문이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회복 방안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평상시에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걸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거의 마비가 된 경제를 살린다. 국회의원 한 명이 살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는 정말 그렇게 살리면 노벨 경제학상을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전쟁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국 전쟁에서도 결혼식이나 졸업식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졸업식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요.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상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빨리 코로나 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내놓는 대안이 5만 원 준다, 10만 원 준다, 뭐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 그거 일회용이잖아요. 그럼 또 코로나 끝나면 또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종결시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코로나 치료약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치료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마스크로 어르신들이 줄 서게 하는 거 말고 아예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개인 보급형 방독면을 만들어서 필터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돈을 방독면에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구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침체가 심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의 답변을 들을 텐데요.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배준현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어 구체적 실현 가능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은 동백전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계획은 캐시백 10%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발행 규모를 한 1조 원까지 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준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경제가 7월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7월이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10% 캐시백을 연장하고 그 규모도 2조 5천억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영역 등 지하상가에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부산시는 3개월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혜택을 받는 업체가 3,755개 업체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수영구 상인들도 여기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팔도 시장이나 이렇게 좌수영 성지에 낙후된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가들은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가지고요. 침체된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수영구청에서 5만 원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긴급생활 지원 자금인데 5만 원으로 가지고 뭐 도움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뭐 구청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재난 수당으로 100만 원 1인당.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제가 정부에 요청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과연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 세 분의 후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주도권을 가진 분은 다른 후보자에게 1분 이내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할 후보를 말씀하시고 토론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민생당 배준현 후보가 먼저 토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전봉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참 아픈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규정을 받고 탄핵을 될 때 어쨌든 우리 당직자로서 책임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같은 당에 소속된 그런 당직자로서 거기에 대한 소회 그리고 사과하실 것이 있으시면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배준현 의원님 참 그 부분은 저도 지방선거 때 우리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쓴 채찍을 안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솔직히 박근혜 우리 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부산 시민, 우리 수영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갈지를 대해서 지금 있는 네, 배준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예.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또 강윤경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후반에 저희 나라가 또 국론이 분열됐어요. 조국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이야기하셨던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런 정말 무방비 대책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같은 당 입장 말고 정말 우리 강윤경 후보로서 소신 있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조국 장관이 정말 잘못을 한 건지 또는 억울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조국 장관을 소신껏 비판한 여당 의원들은 당내에서 거의 왕따가 되고 있어요. 질문 마무리해 주죠. 네,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무방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는 짧게 답하겠습니다. 우선 양분됐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상처받으신 국민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뭐 변호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 네, 소신 발언하신 의원님들 저는 뭐 소신 발언을 하셨다고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왕따라는 거는 약간은 언론 프레임 내에서 붙여진 거지. 뭐 김혜영 의원님도 그렇고 다 잘 지금 저 같이 알겠습니다. 후보로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적패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또 신적패 조국 무조건 옹호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보호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적패, 구적패를 선택하지 마시고 수영구에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영구 미스터 수영 기호 3번 배준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상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4분간 주도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전봉민 후보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 하셨죠. 네.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출마하셔서 시의원 낙선하셔가지고 우리 수영구 주민들 가운데는 시의원에서 낙선하신 분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공천 받으셨다고 많이들 말씀 많습니다. 저는 구의원, 시의원이 국회의원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의원 선거에 떨어졌으면 다시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셔서 당당히 당선하셔서 다시 출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경영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후보의 자질을 보고 우리 유권자님이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배준현 후보님께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그때는 저희가 우리 국민들에게 채찍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더 잘못된 부분 또 인정을 하고 앞으로 또 발전되어 나갈 부분들은 그러면 예. 제가 한 번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출마는 언제 결심하셨나요? 국회의원 출마는 제가 시의원을 한 지가 지금 12년째, 10년을 이제 시의원을 했고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죠. 아니 그 전부터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뭐 강윤영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역에 얼마만큼 현안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아니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의 자질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의회에 들어가셔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 오늘 토론회는 뭐 정책을 토론하고 이런 자질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 자질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수용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 제가 자질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부분은 자질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질을 우리 전 후보님의 자질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왜 후보로 등록하게 되셨는지 예. 그 경위를 잠시 물어본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후보에게도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 거의 지나서요. 배준현 후보님께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데. 묻겠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미지하고 실제로 제가 느꼈던 가까이서 본 제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지도부로서 가까이서 본 안철수 후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완전 속았다.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대구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은 저는 좋게는 보이던데. 저는 이제 독일 가서 미국과 독일에서 일부러 봉사하러 왔으면 진정성이 있는데 출마 때문에 정당 창당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봉사한 거잖아요. 선거가 아니었으면 과연 봉사하러 오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겪어본 안철수 대표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한 30초가 남았는데 여기서 주도권 토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강윤경 후보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역시 4분 드립니다.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첫 토론인 만큼 우리 수영 해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우리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시는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12년 동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준비해왔고 깔고 닦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하셨지만은 서울에 계시다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정말 우리 부산 발전과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윤경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수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지금 많이 지금 늦은 집도 있고 지금 진행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이에서도 분쟁도 많아서 제가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법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겁니까? 예. 답변은 부장님. 제가 이 요지를 물어본 이유는 이 수영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이 세 분이 오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공감해서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많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 지원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간에 우리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교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배준현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에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마 좀 심각한 걸로 우리 배준현 후보님께서는 원체 20대 총선부터 나와 계시고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거 기본적이지만 또 물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주거지 준용 주차장과 우리 또 대형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배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영구가 살기는 참 좋은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차 위반 이 과태료도 몇 번 낸 적도 있는데 주차 타워를 가능하면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가능한 곳을 최대한 좀 찾아서 주차 타워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외지 사람들보다는 외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가능하면 주차 타워를 좀 많이 세워서 높이 좀 세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배우빈님.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전에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 우리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 주차장 부분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공공적인 그 시설들을 일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주거지 주차장과 우리 대형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면 상대방이 이제 30초 정도를 남겨 놓고 1분 정도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30초 정도가 됐을 때는 1분 정도에서 내가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모두에게 두 번째 공통 질문 제가 읽어드리죠. 수영구의 대표적 사적지인 수영사적공원과 주변 지역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 두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안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의 답변을 청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수영 사적공원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수영구의 현안이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사적공원을 비롯해서 자수형 문제, 그다음에 성곽 복원 문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랜 개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 환경의 노후와 삶의 질 하락,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에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해결책 많이 내놓으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보존,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 성숙하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여당 후보로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정부 가서 돈 가져올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개발을 원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 보존구역 내에서의 개발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렸는데 좀 일찍 맞춰주셨네요.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 이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질문 두 번째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뭐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수영동에서 가장 큰 해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 공동체를 수영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켜 줄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씩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시절 제가 시 오문자의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수영구청장님과 해서 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우리 자수영 성터가 보존에 대한 시지적 문화재로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해지의 쪽보다는 이것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뉴딜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총 160억 정도가 아마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 안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사적공원과 팔도시장까지 아마 연계를 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망미동에 위치한 우리 빛콘 그라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는 또 젊음이 또 넘치는 곳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의 인사동 거리처럼 이 젊음과 역사가 한때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휴면 브릿지가 중심이 되어서 아마 수영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마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가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민생당 배준현 후보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문화재 노후화 개선과 그리고 보존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항상 돈이 들죠. 그래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치를 해보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같은 초선이라도 제가 당선이 되면 저는 28년 동안 중앙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당무위원, 조광특위위원, 선관위원, 공천심사위원, 그리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정책위 부의장,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그리고 부산시당위원장을 5번이나 했습니다. 중앙 정치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여야를 구별 없이 중진 이상의 힘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라성 같은 선배 정치인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 제 후원 회장으로는 잘 아시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께서 제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시고 유성엽,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의원 같은 그런 큰 정치인들도 저를 많이 아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수영구를 위해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영구에는 꼭 배준현이 필요합니다. 배준현 같은 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셔야 수영구에 예산을 많이 따오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역시 배준현은 다르구나. 배준현은 초선인데 중진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힘이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실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꼭 주십시오. 정말 힘 있는 국회의원, 수영구의 미스터 수영, 진짜 전문 정치인 배준현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질문 모든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공통질문 순서에 이어서 후보자 한 사람이 역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4분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4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해주시고요. 30초 이상은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권은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분 드립니다. 자, 일단 질문할 분을 먼저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배준원 후보님에게 한번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수영구 해난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이번에는 부산 해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산이 출산율이 0.83명으로 아마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후보님께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심각하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야, 기본적으로 인구도 늘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를 보니까 몇 년 안에 100조 이상을 썼더라고요. 근데 100조 이상을 썼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정책 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걸로 어쨌든 예산을 많이 전봉민 후보 예. 주도권 시간입니다. 한 10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전봉민 후보. 예. 그래서 저는 30만 원, 출산하면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이게 아니라 정말 출산하면 목돈을 드려야 돼요. 3천만 원, 5천만 원을 줘서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배우의 후보님께서 정말 그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 지급에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고 우리 뭐 학부모님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 돌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별, 수영구 각 동별로 돌봄 센터를 다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맞벌이 부부나 또 우리 아이를 저도 갑자기 아이를 맡길 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동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배우님도 많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돈 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 피부로 와닿게 해야 되는 또 생활 정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질문할 후보 선정해 주시죠. 자, 다음엔 우리 강경 후보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출산 또 우리 청년 실업률 하면은 정말 부산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 또 전국에 우리 또 최고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돌봄 서비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건 꼭 제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 문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청년으로 서울에 가서 아까 우리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청년에게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기본수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인 청년 수당이 필요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이유도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질문 정리해 주시죠. 예, 2차 우리 또 공공기관도 지금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인재를 하는 비율이 지금 35% 정도 되어 있는데 답변 시간 10초 앞으로 남았습니다. 18초. 예. 앞으로 한 50%가량 높여서 우리 지역 인재가 우리 부산에 많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경 후보님 한 7초 정도가 남았는데. 전 질문할 때. 예, 그러면 본인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녹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생당 배준현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전복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 감정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개인 감정은 좀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 예.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예. 하셔서 제가 여쭙는 예. 겁니다. 이번 선거에 처음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준비도 없이 급히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도 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그대로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 건설 회장이신 부친의 호강으로 국회의원으로 지명받아서 이게 예전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유시성을 가지신 두 분의 국회의원이 35년 동안 독점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신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전복민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질문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로또 출마, 로또 공천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준현 후보님께서는 뭐 제가 감정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있는 어떻게 그대로. 활동을 했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유권자는 그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이 투표로서 이 후보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뭐 아버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배준현 후보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망미 이동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지금은 보다는 많이 좀 낙후된 곳이었죠. 정말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사업에 좀 힘드실 때 어머님은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삼형제입니다. 삼형제를 키우면서 정말 예, 어렵게 알겠습니다. 성공해왔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사회 알겠습니다. 활동에 봉사활동을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일단 뭐 어쨌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시의원을 네네네. 3선을 지내면서 이때까지 수용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네네.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기회가 와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윤경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때문에 단식도 많이 하셨고, 특히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정동영 손학규 대표께서 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단식도 하셨는데, 근데 입법 취지와는 완전히 왜곡되게 기득권 양당이 꼼수를 부려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미래통합당 만들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하더니 민주당은 또 2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만 보시고 정당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이 비례 위성 정당, 꼼수 위성 정당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 미래통합당이 뭐 꼼수를 써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2개를 만든 건 아닙니다. 저희는 더불어시민당에만 이제 참여하는 거니까요. 비례정당은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 전투표 당원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원 투표의 결정을 제가 뭐 불복한다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당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예요. 소신의 뜻을 또 먼저 내세우는 것도 정치인의 저는 덕목이라고 보고, 우리 수영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셨듯이 우리 기득권 양당은 항상 의석수만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허점을 노려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답변 시간 보장해 그래서 주실까요? 국민들께서 이번 선택을 하실 때는 지역구를 낸 정당에 투표를 해주십시오. 차라리 민생당과 정의당에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말씀 살리는 청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답변 시간을 보장해주는 이런 배려하는 모습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충분히 보장이 안 돼서 본인의 주도권 시간에 관련한 답변도 녹여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 주도권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에게 있습니다. 4분 드리죠. 시작하겠죠. 예, 아까 뭐 짧게 얘기 드리면 청년 수당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공공기관을 이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자, 전복민 후보에 대해서 예, 전복민 후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중에 있고 그
우리 지역 인재를 뽑는 비율이 현재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35%의 범위를 50%로 확대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걸 좀 여쭤봤는데요. 이전 누가 어떤 아니 제가 주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현재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중에 있고 이전 중에 있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지역 인재가 그만큼 뽑아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의 청년 그렇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전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요. 예. 그럼 두 번째 잠깐 말씀, 전봉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자주 못 내요. 저기 코로나가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서 지금 일어났다고 미래통합당에서 확산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에서 그렇게 뭐까지는 제가 그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확산된 게 중국에 봉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중국을 그 표현은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냐의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우리 중국인들 들어오고 이제 중간쯤에서 어떻게 우리가 차단을 하고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 대책이 잘못된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스크 공급 문제라든지 솔직히 지금 많은 우리 시민, 우리 강원도민께서도 약국에 줄을 서서 있는 상황을 보시면은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가가 저도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예, 그 안타깝다라는 건 충분히 다른 후보에게도 이해되고요. 질문해 주시죠. 조금만 짧게. 그러면 다른 해외에서 왜 우리나라에 찬사를 보내고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 말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마스크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솔직히 마무리해 주시죠. 또 문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다른 후보님께 후보, 예. 여쭙겠습니다. 이거도 저 그렇게 상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후보님은 민주당 시작하셔가지고 제 선배님이시고 근데 안철수 대표랑 같이 국민의당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민생당으로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당적을 계속 옮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시거나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저는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20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을 따라서 민주당을 선택했고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도 다 영남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야 했다고 생각해서 따라갔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적을 바꾼 것은 우리 김대중 정신을 따라간 겁니다. 안철수 대표를 따라간 게 아니고요. 김대중의 그 가신 우리 그 DJ 정치라 하는 동교 선배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중 선생님, 우리 대통령님의 뜻을 따르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여 초 정도가 남긴 했는데, 자 그러면 세 분 모두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고요. 시간이 꽤 빨리 지나는군요.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에게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절 잘 해주시고요. 민생당 배준현 후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공약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라케 센터와 강안리 해수욕장을 활용해서 전 세계 해양 수산인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규모의 시푸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안리가 해운대보다 더 알려지게 되고 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전국 최초의 국립 반려동물 중증치료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동물병원 가시고 크게 다친 치명적인 외상이나 또는 암 같은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국가에서 국립으로 최초로 우리 수영구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고 싼 값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동물 애호 정신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에서 미스터 수영 배준현 잘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배준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정치인이 돼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사업가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 간도 용종으로 가셔서 가족과 함께 가셔서 간도에 간도흥업 주식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간도흥업 주식회사는 서민들을 위한, 이주민들을 위한 금융회사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뜻을 따라 그런 서민을 돕고 또 그 좋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서 너무 북받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좋은 정치, 좋은 일꾼, 수영이 복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 마무리 발언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수용구민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무너진 경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망미동 다리 밑에서 봉제공장에 다니시던 어머니와 함께 삼형제의 장남으로 아버님을 도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이 서려 있는 수용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경제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정부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장기 불황이 덮여서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위기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강한 야당, 미래통합당과 저 전봉민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저 전봉민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사포커스는 부산 수영구 지역에 입후보한 후보자 3명과 함께 선거방송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에게 바른 투표를 하는데 오늘의 토론이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총선에서 내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꼭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